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너무 엉뚱했어. 펀한 옷공장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새로운 거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잠깐 이거 해도 돼요? 뭐?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처음에요? 처음부터? 네, 다른 데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놀러 달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얘는 좀 그 실체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면서도 꿀단지. 얘가 빠지면 뭔가 이 정신적인,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베이스가 없어지면 위에 뚜껑만 떠다니는, 그러니까 위에 다른 것들만 좀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는 패션 브랜드에서 중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헤리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헤리티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알게 모르게 중간중간에 우리 저기 네. 미스마키님이 말을 많이 네네네. 해주셨어요. 아, 영어. 네네네. 이 헤리티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이게 딱 즉답해서 정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이제 맞아요. 이게 언어적인 정의보다는 그 그렇죠. 말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패션 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고, 먼저 헤리티지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 미스마키님 네. 말씀해 주시고. 헤리티지 참 여기저기 아무나 다 그죠. 헤리티지 브랜드라고 많이 네네네,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제 헤리티지라는 게 이제 가문, 가풍 뭐 이런 것처럼 종갓집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되게 기품이 있네요. 전주에 네. 종갓집이 있고 뭐 이렇게 서울에 종갓집이 있듯이 네. 브랜드마다 약간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뿌리 나는데 같은 거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원조. 네네네. 그랬듯이 이제 보통 한 그래도 100년은 돼야 헤리티지, 뭐 50년은 돼야 헤리티지 이러지. 아. 10년 미만 브랜드 런칭하고 나도 음. 헤리티지 이런 거는 장인 정신이 조금- 있어야 되겠네. 남들이 생각할 때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브랜드를 보면 이 스테빌리시라고 그래서 EST 딱 찍은 거 있고요. 네. 신스 이렇게 찍은 게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보통 신스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예전에 헤리티지가 이지 캐주얼에서 네. 센스 되게 많이 썼어요. 네, 근데 그게 많이 이제 쓰죠, 유행이 많이. 되긴 했는데 신스도 한 10년 된 브랜드는 보통 신스를 쓰면 안 되고요. 아, 네. 그냥 어제 런칭했는데 오늘 신스를 음. 쓰면 좀 안 되고 네. 나는 언제부터 이 애를 계속 해왔다. 이거는 계속 지금까지 진행형인 브랜드는 보통 신스를 쓰고요. 네. 이 네. 스테빌리시는 설립된 거잖아요. 그때 아. 그때 설립됐지만 중간 중간에 곡절이 있었다. 아, 네. 그렇게 좋은 보면 정보, 되겠네. 좋은 네. 정보. 꿀정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브랜드가 좀 쓰는 게 다른데 보통 이제 헤리티지 하면 쉽게 요즘 많이 나오는 구찌 네네. 하고 이제 에르메스가 네, 같은 어쨌든 기원은 하네스라는 이런 마구에서부터 온 아, 네. 어렸을 네. 때부터 아. 그 하시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마구 장식을 만들다가 브랜드로 바뀌는 아,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 만들어서 둘 다 너무 잘 만들어서 장인이 돼서 명품으로 승화한 케이스예요. 이 네네. 두 가지 브랜드가. 근데 이 두 브랜드의 헤리티지에 대한 근원은 하네스라는 마구인데 네, 네. 이 마구를 계속 모으다 보니까 네. 한 사람은 마구의 장식이 아닌 전반적인 마구에서 느껴지는 컬러랑 그 컬처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됐고 그것들이 이제 마구의 그림과 장식들을 그리면서 에르메스는 프린트 쪽이 좀 더 많이 강해서 그렇죠. 올라왔죠. 네네네. 근데 구찌는 그 마구에서 오는 것들을 자가드로 편집을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자재를 형상화하면서 구찌는 패턴물로 많이 인식이 맞아요.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브랜드가 비슷한 건 승마의 역사가 있다는 게 좀 비슷한 거고요. 그렇게 저기 되게 네. 재밌어요. 꿀단지에서 뭐 네. 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헤리티지는 그 예전에 이제 패션을 시작했던 모든 분들이 자기 잘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요것만은 까먹지 말아라고 하는 3대 명인들이 이제 계속 이어온 자기네 아. 막
그 브랜드만의 꿀팁 같은 그쵸, 건데 그쵸. 이것들을 오더를 계속 받다 보니까 비슷한 오더들이 모여서 도서관처럼 많이 쌓인 거예요. 네네. 이 많이 쌓여 있는 이 도서관을 어떻게 자기가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냐 이런 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야 어. 반드시 헤리티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음. 본인이 맨 처음부터 시작한 것들의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거기는 헤리티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시작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브랜드가 없죠. 없죠. 있다고 하기에는 지금 왜냐면 짧- 저희가 서울북을 짧으니까. 시작한 지 얼마 그쵸, 안 돼서 역사가 얼마 안 없다고 되니까. 하기엔 좀 그런 게 저희도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이런 내셔널 브랜드 말고 네네. 개인이 하시는 또 디자이너 브랜드는 음. 저는 헤리티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계속 거기 이제- 훨씬 더 이제 저기 그쵸. 뭐야 하우스 형태로 넘어오면서 맞아요. 길게 이제 세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전환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업이랑 얼마나 마케팅을 끌어올리냐 안 올리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고 안 되고의 그렇죠, 차이인 그렇죠, 거지. 그렇죠. 현재는 이제 그 정도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한 세대 두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현재는 두 분이 살아 있어서 엄마랑 딸이 또는 이제 음. 자손들이 이어서 하는 데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는 아직까지는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작게 이제 저희도 헤리티지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좀 있고요. 그러면은 한 뭐 네. 3, 40년이 좀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공히하게 그렇죠. 그런 네.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가 이제 어디다 이제 자랑할 수 있을 그렇죠. 만하게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이제 저희 브랜드는 어떻게 된 브랜드다라고 네, 네.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리티지는 이렇게 자기의 스피릿이 좀 명확하고요. 네네. 근데 구찌가 이제 한 3년 됐죠. 네. 그 디렉터가 바뀐 네. 이후에 3년 됐는데 이분이 잘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헤리티지를 믹스 매치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 현재. 얹히고 네. 빼고 더하기 빼기를 굉장히 네. 잘하면서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렇죠. 느낌. 그치. 네. 네. 그리고 확 달라지지 네. 않게. 근데 새로웠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 구찌에서 이제 올해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이거를 올리려고 자료만 담아놨었었는데 네. 피렌체 구찌 성에 다시 거기에다가 식당이랑 가구점이랑 해서 하나의 편집샵을 또 새로 차렸다는 이제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올려드리려고 준비만 하고 올려주세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자기가 100년이든 200년이든 라이브러리를 모으게 되면 이거를 올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구태에 의연한 그런 자료가 아니고 믹스매치에서 충분히 요즘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다 변환이 되기 때문에 약간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세돌 바둑하고 같이 둘 때 어떤 AI 있잖아요. 네네네. 알파고. 알파고 걔도 사실은 헤리티지예요. 뭐냐면 되게 쉽게 얘기하면 모든 디자인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다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개인 세로 축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축을 입력을 하면 그게 조합돼서 탄생하는 새로운 게 거거든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가로축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로축인지 가로축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스킬은 다 있어요. 이건 디자이너예요. 근데 세로로 나만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스킬은 없어요. 이게 헤리티지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조합이 그쵸, 가능해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브랜드가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저도 브랜드도 있었고 그쵸. 스스로 자영업도 네. 해봤지만 이게 5년이 지나면 한풀 꺾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으면 그나마 이제 더 투자해서 자꾸 새로운 곳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시장 조사를 다니고 어딘가 계속 무엇인가 인스피레이션을 찾으러 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매출이 한 시즌 두 시즌 꺾이면 특히나 이제 FW에 꺾이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 금전적으로 맞아요. 많이 네. 힘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작은 브랜드는 그렇지만 큰 브랜드는 그게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0년을 남의 영향 없이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네.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뎠다는 거죠. 극복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정말 박수를 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헤리티지에 대한 그 맛은 살짝 이제 봤는데 네. 그러면은 이 헤리티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리티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그럼 이 헤리티지를 실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는 이제 패션 쪽에서 업무를 하니까 뭐 각자 포지션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릴 주 포지션이 디자이너하고 이제 MD 영역인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그 각 실무들이 어떻게 이 헤리티지를 이제 마음에 담고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실제 옷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짝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네. 알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자라고 했을 때 네. 가장 궁금해하는 게 현재 브랜드를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분도 아니면은 이제 요새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크고 작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네. 그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는 매출의 외형은 크고 어느 브랜드는 매출 외형은 작지만 그 브랜드만의 실속이 자기 있고. 실속이 있고 어느 브랜드는 자기만의 그 고집스러운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브랜드는 아이템을 많이 벌려서 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좁혀가는 브랜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 번 더 이게 턴업을 하는 계기가 좀 되는 게 어떤 이게 브랜드 헤리티지라는 부분이 아닐까 새로 들여오거나 서로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짚어드리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으로 하셨어도 옷만 하셨던 경우가 더 많을 것 저는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두 개의 속성은 남과 여같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내가 헤리티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거랑 상품이 될 만한 것들을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은 그냥 외형을 넓히고 자주 사업을 바꾸시는 게 제가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게 아니고 나는 막 복잡한 것보다는 내실이 있고 나랑 관계한 사람들이 잘 살길 바라며 그냥 큰 욕심이 없이 그냥 웰빙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은 헤리티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겠네요. 네. 그렇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정리하면 금전적인 영향이 있고 없고에 이제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그 헤리티지도 똑같이 나무처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리티지는 네. 스피릿인데 네. 결국에 이게 마케팅을 접목을 하느냐 네.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알리는 게 되고 알리지 않아도 이제 암암리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그냥 국밥집 가면 저희는 30년간 3,500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500원 이번에 올랐어.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소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도 보면 알아요. 이 사이트는 이 가격이 되게 적당하고 이제 고객들도 다 알거든요. 굳이 내가 광고하지 않아도. 네네네. 아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참 좋다. 그래서 헤리티지를 한번 뭐 그냥 어슴풀의 헤리티지가 이런 거야라고 그냥 우리는 그냥 누가 말해줘서 아니라 체득이 된 저는 거잖아요. 제일 나쁜 게 어. 헤리티지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제일 나쁘거든요. 그러겠죠. 네. 종갓집에 종갓집에 왜냐하면 저희 이제 서민가구나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 즐겨보시나 봐요. 같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4시간째 하고 있지만 아침에 솔드아웃 때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 자기가 이제 빵의 숙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겠죠. 네. 근데 옷도 그렇잖아요. 그거 만들려면 염색도 해야 되고 재단도 넣어야 되고 부자재도 개수에 맞춰서 발주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그거를 이거 그러거든요. 이걸 빼면 되게 빨리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네. 하드웨어를 따라가는 네네네. 거죠. 그렇게 하면 안 근데 되는데. 아 그러면 고객이 기다리는 거를 들어줄 거냐 아니면 내 좋은 옷을 계속 입힐 거냐의 차이거든요. 맞아요. 선택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제3국으로 가고 어쩌고저쩌고 요즘 그래서 요즘에 제3국으로 가는 옷이 근데 올렸던 칼럼처럼 네. 그게 과연 옷이냐 아니면 공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맞아요. 옷을 제대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이런 역풍이 나오듯이 이거를 두 개를 잡는 건 진짜 사실은 남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을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택의 지금 문제.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말씀드린 네. 이 관점이 음. 이 디자이너의 관점하고 네. 이 MD의 관점이 네. 딱 그 말씀하신 역할이에요. 지금 네. 디자이너는 헤리티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얘를 이거밖에 안 보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지만 상품 기획을 한 입장에서는 얘가 헤리티지만 가져갈 거면 얘는 나머지 디비전이나 이 규모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키우고 사업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합한 상품 그 퀄리티와 가격대를 유지를 해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근데 가격대가 포커싱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하고 MD랑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그쵸. 거죠. 이게 헤리티지가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알려지고 우리가 흔히 다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런 게 문제될지 헤리티지가 좀 더 강하면 그쵸. MD도 편하고 다 편해요. 그쵸. 네. 문제될 리 없겠지만 네. 대부분이 안 그렇기 이게 때문에 1, 2년 가기 쉽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네네. 디자이너의 음. 입장에서 이제 그런 헤리티지를 많이 이제 가져간다고 치면 그거는 이제 그 인풋과 같은 거예요. 네네. 이게 오랫동안 몸에 체득이 되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재되어 있는 거.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늘 헤리티지랑 이렇게 헤리티지가 잘 보여지는 이거는 브랜드 헤리티지가 아니고요. 개인의 헤리티지 그치. 같은 게 네. 있는 책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 책을 네. 선정했어요. 디자이너로서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더 사토리얼 리스트라는 네. 책이거든요. 네, 얼마예요? 이거 한글판으로도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직구하신? 예. 이거는 이게 이 책이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이 사도리얼리스트라는 그러니까 사도리얼리스트가 원래 재단사라는 뜻이에요. 네, 이분이 이 책을 그 화보집을 내신 분이 스콧 슈만이라는 미국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2012년에 들어오셨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아 자동차 뭐 K7인가 선전을 아마 하시러 오셨다라고 광고를 찍으러 오셨다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우리나라의 패션도 찍으셨어요. 예전에 WGSN 같은 경우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 도시별 그 스트리트 맞아요. 찍어주는 네, 게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그렇죠. 서울은 그렇죠. 없었거든요. 요즘에 근데 요새는 서울도 서울도 있는 네. 것도 너무 되게 뿌듯한 감사하고. 일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책을 이제 발간하신 스콧 슈만이라는 분은 그 원래 이제 디자인 의류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인디애나 대학교 의류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디자이너도 좀 생활을 하시다가 컬렉션과 일상생활에 일반인들이 입고 다니는 길거리의 옷에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패션이라는 거, 컬렉션이라는 거는 한 시즌을 타겟팅을 해서 한번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한번 훑어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장을 바꿔주는 거잖아, 이게. 그죠? 한 번에 옷장을 확 바꿔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의 옷을 보니까 컬렉션이 있을 때 거리 사진을 찍는 게 지금은 되게 일반화돼 있지만 이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이 2000년 초반부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하나둘씩 찍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사토리얼리스트라고 사이트도 운영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여기 더 사토리얼리스트라고 치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뭐 월별로 그리고 사진이 이제 다 나와 사진이 있어요. 네, 다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인풋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우리 디자이너들이 시장 조사를 가서 뭐 온라인, 오프라인이라고 보죠. 가서 시장 조사도 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에서도 자료를 많이 보잖아요. 볼 때 볼 사이트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 중에 뭘 볼까 하면 그 컬렉션에 있는 옷은 어느 사람이나 다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이제 그 스트리트 사진 같은 경우는 나만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뭐 핀터레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 자체가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이제 책을 패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결되어가는 철학의 선상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클래식을 접목하셔서 또 하시고 빈티지가 들어있기도 하고 남녀노소가 모두 다 들어있고요. 젊은 사람만이 입는 옷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입는 옷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찍다가 보면 뭐 뉴욕도 있고 뭐 스톡홀름도 있고 뭐 파리도 있고 뭐 피렌체, 밀란, 뭐 도쿄 다 있잖아요. 홍콩 뭐 이렇게 매번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느꼈던 그런 옷을 그게 이제 자기는 알겠죠. 그 많은 사진 중에서 이제 나중에 골라서 여기다 올렸지만 그 지역마다 그 사람들의 옷 안에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빈티지가 있다, 그 헤리티지가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고를 때 브랜드만 따라가지 말라고도 하고요. 그게 옷을 그 브랜드에 가서 신상을 위부터 아래까지 다 사진 않잖아요. 안 사죠. 그런 네.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전에 네. 저는 이게 못 살 때죠. 제가 이제 되게 이제 옛날 학생 때, 사람 학생 때. 못살 때. 그때는 부모님이 절기마다 옷을 그렇게 한 벌씩 네. 사준 적이 있었어요. 딱 골라서 네. 응축해서 사주시죠. 네, 왜냐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 신발도 그 시대에 같이 떨어지고 네. 치마도 없고 아. 윗도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착장으로 사주면 그 착장대로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 벌이 옷이 지금처럼 되게 아이템이 많거나 그렇지가 않고 그쵸, 기억나세요? 맞아. 엄마가 이렇게 사주면 그대로 입다가 그게 닳고 다르면 한 벌씩 또 다시 사서 입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입고 다녔었는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컬렉션에서 뭔가를 제안을 하면 다 내가 스스로 난 저 가방만 사야지, 난 그렇죠. 신발만 사야지. 맞아. 근데 궁금하잖아요. 저 신발 어디에 신었을까? 저 가방 어디에 맸을까? 맞아. 그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고 어쨌거나 뭔가를 이제 끄집어내야 할 땐 네. 그냥 조용히 보고 있으면 이렇게 패턴물도 치마만 있기도 한데 요 안에 이렇게 예, 양말이 못 빼네요. 너무 못 뺀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배색이나 이런 배합이나 안 예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아니.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늘 언제나 디자이너라면 책상 어느 켠에 한 곳에 있어서 내가 힐링하고 싶을 때 내가 꼭 옷을 만들 때 아이디어가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꼭 그 디자이너들이 이제 끝까지 목매서 내일까지 디자인을 다 내야 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내 브랜드를 한다면 이런 빈티지가 잘 녹아져 있어요. 디자이너라면 저 책을 저도 봤으면 좋겠는 게 네. 왜냐면 어느 날 보면 다 풀착장으로 사가지고 나갈 디자인을 너무 많이 제안하세요. 네. 그러면 그 매장에 가서 과연 내가 무엇을 사야 되는지 되게 험난할 때가 있어 마음이.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브랜드가 계속 유지되어 있는 브랜드는 사실은 올해 신상은 다 만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브랜드마다 자기에 네. 맞춰서 조금씩 신상을 어느 정도 만들고 나머지는 작년에 사셨던 분이 바지가 떨어졌을 텐데 하면서 올해는 베이지 톤을 살짝 진하게 만들어 드려야지 이런 구상해서 리필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디자인을 다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처음에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다 전체를 모두 컬렉션처럼 갈아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힘들지. 그래야 할 것 그러니까 같다는 죽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힘들지. 강박을 그 수십 개, 가지고. 수백 개를 어떻게 수백 맨날 어. 만들어내. 네. 자, 그 이제 이게 디자이너 이제 MD로 연결되나요? 그렇죠.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네. 그 영감을 얻고 네.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이제 네. 이렇게 상품을 구성을 이제 하면 저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그럼요. 저는 이제 이게 이분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 만난 적은 없지만 스코시만을 되게 좋아하지만 이분하고 또 이분의 연인이 있어요. 근데 가십인다? 가십은 아닌데 그 제니 왈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원래 디자이너 이분도 디자이너를 하시다가 현재는 그 사토리얼리스트의 그 메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이분도 자기 사이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이분이 그린 그 일러스트를 쭉 보실 수가 있고 디자이너로서 한 번쯤 보면 어떤 식의 표현을 하나 간략하게 써요. 그 수치화하고 그 마커밖에 안 써요. 다른 것들은 거의 안 쓰고요. 두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 뭐 때로는 속도감 있게 얼굴을 좀 약간 이분은 좀 생략하는 좀 기질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얼굴을 빼야 네, 옷을 나머지를 느낄 수 있으니까. 네네 옷만으로서 그 느낌을 네. 좀 많이 표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인데 더 저기 한 거는 이분이 옷을 너무 잘 입어요. 이분의 그러니까 제니 왈튼이라고 치시면요 그분의 스트리트 사진이 쫙 뜨는데 이분한테 느껴지는 그 또 헤리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패션으로 성공을 해서 성공이라는 게 돈을 버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뭔가 한 획을 그었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헤리티지가 있더라. 근데 이 두 사람이 심지어 연인이더라. 그리고 심지어 서로
보완해주는 윈윈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훌륭했고 이 스코슈만 이분이 15년 이상을 지금 길거리에서 사진을 지금 찍으러 다니시는 건데 앞으로도 언젠가 어느 도시에선가 이분을 만나면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 코벤트 가든에서 그분을 알렉산더 맥퀸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강아지 이쪽에 이렇게 눈 이렇게 새카맣게 네네네. 생긴 그 강아지를 엄청 통통하게 생긴 거의 돼지처럼 생긴 강아지를 원래 그렇게 돼지처럼 크는 강아지는 아닌데 얼마나 얘기길래 사실은 많이 심하게 쪘더라고요. 근데 순간 가슴이 철컹 덜컥 내려앉은 거야. 나도 디자이너인데 나는 저 사람의 사진을 컬렉션지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사람이 강아지를 끌고 코멘트 가든은 유유히 클로스 백인가 뭐 이거 백을 메고 막 이렇게 가는데 메신저 백 아니? 너무 저기에서 사진을 일단 찍었던 게 있어요. 그게 한 200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후로 그분 이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분이 저랑 동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생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훌륭하다. 누군가에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선한 능력을 좀 이렇게 전파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 헤리티지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했다면 네네. 이번에 이제 MD 입장에서 이제 이 헤리티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MD는 해보면 어떻게 할까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MD 입장에서는 헤리티지가 뭐고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네. 궁금했어. MD는 도대체 헤리티지가 있는 거야? 이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거는 뭐 다른 분들 이건 철저하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다른 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 상품 기획을 하는 분들이 디자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디자이너 생활을 하고 상품 기획을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흔치는 않지만 대부분의 상품 기획자들은 그 헤리티지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브랜드 운영과 비즈니스 경영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지금 이 그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왔고 헤리티지 그렇지 왔고 헤리티지가 큰 의미가 없어. 이 단지 아까 우리 미스마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헤리티지라고 하면 전년에 잘 팔렸던 거 70%, 올해 새로 들어갈 거 30%. 깜찍이야. 네, 요거에 대한 얼마나 비율을 섞어서 이 적절한 내가 가진 이 생산 자금을 토대로 버젯을 올해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관건인 거죠. 그게 이제 MD라고 상품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상품 기획이 디자인도 알고 생산도 알고 이 매니지먼트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획자라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전부를 다 할 수 있는 상품 기획자는 정말 손꼽. 이제 알파고가 나와서 해줄 것 같아. 근데 네. 이 알파고는 헤리티지가 없기 때문에 알파고 헤리티지를 아니 알파고는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디자인 아니 실장하고 요즘에 다 서제스천 해주잖아. 이저 생산 네네. 그 부장 생산 소통 능력이 팀장님하고 없는 네. 게 없는 거를 얘기를 하지만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2004년도인가 나온 영화거든요. 흑인인데 윌 스미스가 나온 영화예요. 맞아. 그거를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기계 로봇들이 각각의 불편한 생활들을 다 이렇게 그 3D 영역이라는 맞아요, 부분들을 맞아요.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 집에 가정부처럼 그 로봇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한테 세 가지 조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을 편리하게 할 거, 인간을 해치지 해치지 말고 뭐 이렇게 하고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복종해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복종해야 한다는 그거를 인간에게 이롭게 할 것과 인간에게 복종할 것은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처음에는 맞아요. 부딪히는지 모르고 시작을 음.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딪혀요. 왜냐면 무조건 따라하면 인간에게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하고 부딪히면서 그 모든 로봇들을 제어하는 얘가 융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융합을 하면서 이게 인간에게 해롭게 하고 그런 판단을 하는 자기 주인이라도 죽여요. 해롭게 하니까. 네네, 해롭게 하니까. 그래서 인간을 자기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적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서로 그 상충되는. 여자 기계 기억나요? 네, 기계 기억나요.
어쨌든 예. 아무튼 MD는 기계력이 MD가 없다. 소통력이 없다. 기계보다 더 결론은 이제 MD는 힘든 거지. 기계보다 더 힘들다. 아무튼 뭐 네 그래서 그러네. 기계보다 더 이- 힘든 네. 거야 지금? MD도 디자인 뭐 항상 그 우리 품평회도 하고 상품 이 시장 조사도 나가고 하긴 하지만 예. 그게 진정한 같은 맥락이에요. 네. 브랜드를 이롭게 하는 거랑 네, 돈을 네. 벌어야 된다가 나중에 손해 보지 말아야 할 왜냐면 거랑 돈을 그렇죠. 벌면 브랜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돈을 번다고 브랜드가 이루어지진 이루어지진 그쵸, 않아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네, 이게 가장 키거든요. 자 그래서 네. 이게 힘들겠다. MD가 헤리티지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네. 제가 봐서는 실무에서는 정말 실무급에서는 헤리티지를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냥 헤리티지용 펀드를 이렇게 따로 따로 버젯을 빼놓으시면 만들어 이분은 놓으시고. 보통 그러고 나서 그 돈이 비지만 않으면 돼. 네, 맞아요. 그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수준이에요. 지금 이 말을 이해 수식을 잘라놓으시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네. 분이에요. 이 말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시는 못 거예요. 하실 돈을 거예요. 빼는 대부분.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정도가 개념 있는 MD예요. 그렇죠. 네. 이 MD가 헤리티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이 MD를 준비하시는 또 MD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뭐 좀 추천해드릴 만한 책이 있느냐, 뭐 자료가 있을까 봤더니 MD 관련해서는 상품이란다. 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패션 MD, 뭐 머천다이징, 뭐 리테일링, 마케팅 말도 많아요. 패션 MD 옛날에 패션 MD란 말은 잘 안 쓰긴 했는데 또 그다음에 패션 머천다이징의 모든 것뭐 MD 성공 전략 막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왜 이렇게 그 패션 MD 학원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맞아요. 아니 맞아요. 저는 제가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전공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이쪽 잘 모르니까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MD가 학원을 다녀야 될까? 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디자이너였는데도 네. MD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녔어요. 지금은 없어진 코롱 학원에 있었어 옛날에. 네, 그 과정을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MD가 뭐 배우냐면 커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소재, 뭐 영어, 그다음에 뭐 컬러도 조금 배워요. 배워. 이게 학부에서 우리 공부하는 네. 거를 그냥 되게 앞에 한 챕터씩만 해갖고 그냥 남이 하는 말을 네. 번역해서 들을 맞아요, 정도의 맞아요. 네. 그냥 단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MD의 학원을 다녀야 되가 용어 굉장히 학원? 의문스럽긴 하지만 음. 아예 바닥인 상태에서는 그거라도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저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많이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도 있었고 또 심지어 요즘 강의하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강의 내용에 제가 어느 강의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뭐 신입 패션 MD 취업을 준비하는 뭐 이야기, 그다음에 뭐 실무 이야기, 그다음에 MD 취업 준비 노하우인데 뭐 자소서 쓰는 거, 면접 스킬, 그다음에 그건 우리 이 누구께 말씀드리면 될 텐데. 분야별 패션 MD의 역량, MD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뭐 신입사원들의 이야기,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만 있더라고요. MD는 엑셀을 할 수 있으면 일단은 베이스는 된 거 아닌가요? 지금 네. 말씀드리려고 쓰는 하는 거죠. 하면 MD는 아까 이 디자이너는 사토리얼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면 MD는 이 저기 엑셀과 그 파워포인트. 이 계산기. 음. MD는 정말 이 머릿속에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너 머리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MD는 네.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일단은 성실하고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 디자이너도 그래요. 네. 정말 소통 능력 우리 미스마키님이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분야나 다 그러네요. 소통 능력. 무조건 성실하고 소통력이 좋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디자인 헤리티지를 가지고 갈 정도의 이 마인드가 있으면 좋지만 그 정도가 안 된다면 패션 상품하고 이 소비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돼요.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 내가 너라면 사겠냐 안 사겠냐? 작년에 우리가 이걸 이만큼 만들었는데 올해 이걸 또 이만큼 만들면 팔리겠냐 안 팔리겠냐? 이런 그 상품과 소비재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실무 스킬, 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쓰는 게 뭐 인터넷하고 채팅하고 뭐 이딴 거 필요 없고
문서 작성과 비주얼로 남들을 이제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겠죠. 제가 올해 목표한 그 매출 목표는 이 정도인데 이 매출 목표는 디자인실 또는 내 다른 팀에서 받은 자료를 조합하여 이런 상품들을 이렇게 복종을 구성해서 이 정도 매출을 해서 매장을 몇 개 유지를 해서 정환율을 몇 %로 하고 나중에 재고가 남겠죠. 완판이 안 되니까. 이 남은 재고는 어떻게 소진할 건지, 세일을 어떻게 할 건지. 어머, 웬일이야. 아무튼 뭐 그래서 아니 네. 그래서 얘들을 이제 2년차, 3년차 바꿀 때가 됐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바꾸려고 다음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딱 맞았는데 해가 바뀌었네요. 네. 아무튼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네. 되고요. 네. 이 헤리티지는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 정신적인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리티지는 약간 워렌 버핏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듯이 내가 사업에 대해서 기준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헤리티지도 유지되고 어떻게 무엇이 되는데 나의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창의성인데 그 창의성은 어디에서 근간에서 오는지 아니면 내가 그거 아니어도 돼요. 나의 백그라운드 나는 우리 집이 볼펜 공장을 했어. 예를 들면 그래서 공장에 대한 생리를 잘 알아. 그러면 나의 백그라운드가 생산이면 생산의 캐파라든가 이런 같이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것들도 다 헤리티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떠한 디자인의 부자재를 계속 똑같이 넣는다 해서 그건 헤리티지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네. 잘못 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핵심 디자이너나 장점이거든요. MD나 어떤 헤리티지가 있고 없고 모든 거의 문제는 완성품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어서 누군가랑 소통하는 건데 만들어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만드는 과정의 소통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소통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문어라면 자기 핵심 강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헤리티지거든요. 그래서 MBTI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냥 내가 생산을 잘하면 나는 자체 생산 50% 하겠다. 아니면 난 생산 잘하지만 난 생산 안 하겠다. 왜냐면 내 생산 해봤기 때문에. 그건 다 다를 수 아니 있어요. 그런 네. 사람들 있어요. 내가 디자인을 잘 뽑아내거나, 그러니까 예쁜 디자인일 수도 있고 편리한 적절한 디자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강자의 디자인의 강점이 있다면 차라리 거기다 조금 더 힘을 더 쏟고요. 생산을 잘하는 강점인 사람하고 조인을 조인하면 하면 돼요.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네. 옳지 않고 그러면 규모나 덩어리가 커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세그멘테이션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팁은 아까 소통 얘기 나왔었는데 이건 별도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약간 이런 한 방에서 파티션 없이 일했었어요. 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이 펴져 있으면 샘플 잘 나왔나 보다 이러고 저분이 이 방에 들어오면서 바로 곧장 직진하고 문제가 생겼구나 이랬던 건데 눈치만 이제 뜨죠. 그리고 나서 알려줘라 알려주지 마라 막 그래서 이제 소통이 이렇게 멈췄다가 요즘에는 다 이제 톡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조용히 소통이 네, 이루어지는 근데 거죠. 이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이 사람한테 이 사업을 얘기해라가 소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건 의사 전달이나 의사 통보고요. 소통은 내가 책임져야 될 거를 명확히 책임진 후에 어떠한 책임질 상황이 나왔을 때 서로의 책임을 정리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이 작업은 MD나 디자이너나 생산이나 영업이나 모든 브랜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협업이거든요. 그렇죠. 이 협업이라는 부분에 선을 제발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나 잘못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고가 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걸 누군가 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마치 노예인데 굉장히 큰 죄를 지었냐 그리고 입도 닥치라는 듯한 투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상처 많이 받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인격을 다쳐가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반성회 때는 항상 그러는데 아니 근데 어느 날 리뷰할 때와 브랜드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디자인 실장이 디자인을 못해서 이렇게까지 왔다. 디자인 우리 왜 실장님이 이런 디자인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이게 데는 또 소신이 사업부장에 따라 네. 달라요. 저기 오너, 그러니까 오너라 이 네. 저기 부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부서장 출신이 디자이너면은 MD나 생산을 욕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게 맞아요. MD 출신이면 디자인이랑 생산을 속성 욕하는 나오네. 거고, 속성 진짜 나오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저는 그 사업부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그만밖에 안 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제 친구가 이제 저랑 똑같이 매장을 시작하는데 로스가 나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로스가 나면 어떡해? 그래서 직원을 뽑은 네 잘못이지. 그렇죠, 어. 맞아요. 두 번째는 그럼 직원이 하지 말고 그걸 내가 관리해야 되나? 네가 관리한다고 로스가 안 나?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그럼 로스가 나면 내가 물어내야 돼? 응. 당연하죠. 그럼 로스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몰라. 근데 그러는 똑같아요. 경우는 디자인 끊임없이 체크하는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같이 더블 체크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하지만 만들고. 그냥 그래도 날 수 있죠. 그래도 나아요. 그렇죠. 네, 아는데 네. 그거를 그치. 줄여가느냐. 그게 소통인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저 사장님처럼 매일매일 로스를 체킹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초반에 놀다가. 한번 내내 놀다가 그냥 물어내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결론을 보면 물어내시는 분이 적게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쿨하게 직원이 인정해. 너무 밥을 많이 사줬더라고. 그냥 어쨌든 밤새 같이 일을 하면 밥도 사줘야 되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개념에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그렇죠. 시간도 또한 돈이고 네. 그 기회 직원도 비용 자기 시간을 투자했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밥 사주고 저녁 특식 넣고 그러다 보니까 식비는 과다하게 출혈되고 차라리 로스를 요새 유로에서 밥값이 말지. 비싸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이제 철학, 헬티즈 막 이런 얘기 막 또 딴 데 갔는데 어떠한 내가 혼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공동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책임이 다 3분의 1씩 그렇죠. 같이 있는 거지. 그걸 좀 이게 인정하는 어느 사람이 한 됐으면 사람이 좋겠어. 뾰족하게 책임이 있진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될 걸 미리 알았거든. 네. 이건 진짜 딴 얘기인데. 네, 이건 진짜 딴 요즘 얘기인데 하는 진짜 드라마 중에 중요한 그런 게 거예요. 있어요. 리턴이라는 드라마. 네. 그 드라마 보면은 네. 넷이서 사고를 쳤는데 이게 실제로 넷이서 누가 뭐 어떤 사고를 쳤느냐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씩 책임이 있는 건지 뭐 완전 딴 얘기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요즘 인기 드라마. 자, 오늘 브랜드 헤리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패션도 그래요. 지금 저희는 방송 저희가 이제 드리는 말씀 자체가 패션, 의류 패션 분야에 대해 실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실무라는 것 자체가 기본 근간이 없으면 이 실무 자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할 때도 야 뭔가를 알고 생각을 하고 공부.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